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론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 열면 감춰졌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뷰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체크스탁 소재민 대표, 체코디오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럼 바로 이제 종목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호 대표가 준비했습니다. 종목 블라인드 열어주시죠. 자, 실적 개선 기대 이 종목 재평가 국면 진입. 이 종목 과연 어디 섹터에 있을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간단 명료하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를 볼 때는 소재민 대표님 특정 포인트가 있습니까? 이건 봐야 돼. 삼성전자가 제가 계속 강조했던 61,600원을 아마 지난주 목요일 날 돌파하고 좀 더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오늘 좀 눌렸죠. 삼성전자가 추세를 바꿨다라는 거는 이제 HBM 반도체보다는 소부장 쪽이라던가 뭐 후공정 뭐 이런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본다면 후공정, 소부장 이런 레거시 범용 반도체 쪽 이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해준 이 에어리어 안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기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 준비하는지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HPSP. 와, 정말 오랜만에 보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가지고 있는 기술 너무 좋은데 주가가 못 따라가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죠. 그렇죠. 이제 시장에 사실 대부분 반도체 장비단이라던가 이제 소부장주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소재 쪽을 제외하면은 뭐 장비나 부품 같은 경우는 HPSP랑 거의 차트 움직임이 거의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어느 정도 고점이 좀 일찍 나왔다가 이후부터는 뭐 트럼프 리스크가 왔다. 다시 한번 미중 무역 분쟁이 터지면서 반도체 수출 어려워질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를 좀 잘 회복하지 못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을 텐데 일단 HPSP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1분기 실적이 그래도 2%밖에 손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내수 쪽 수주가 좀 적었다 뿐이었지 수출 자체는 굉장히 외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앞서서 이제 수진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영향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P4 라인에 대해서 지금 중단을 했잖아요. 지금 착공 중단을 지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실질적인 HPSP의 실적을 견인하는 것은 해외 수출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 선단 메모리 쪽 투자를 이제 본격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더불어서 이제는 첨단 반도체까지도 확장하겠다라고 지금 야구를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이 HPSP의 이 고압 수소 어널링 장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HPSP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1C D램, 그러니까 이제 한 6세대 메모리에 대해서는 6세대 10나노급에 대해서는 좀 수준하지 못한 아쉬움이 계속 있었는데 오히려 저는 이번에 7세대로 이제 묶어질 수 있는 10.5나노미터에 대한 장비 테스트를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부터는 기대감 그리고 2026년도에는 실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HPSP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수소 어널링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논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스티가 지금 이제 추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가 되고 있는 건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스티랑 HPSP 같은 경우 2023년도부터 해서 지금 특허 침해 논란으로 계속 지금 주거니 받거니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지금 시장의 입장에서는 주가를 올리기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과거에 우리 KDDX 사업 수주할 때 하나오션이랑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 지금 누가 결국 받게 될 걸 했을 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둘 다 주가가 잘 갔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싸움이 부추겨지면 부추겨질수록 주가의 매력들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싸우면 쌀수록 올라간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지금 ST보다 오히려 그러면 HPSP를 더 가져오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부채 비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미 특허 침해 관련해서도 이슈는 있겠지만은 이걸 지금 HPSP가 원하는 거는 시간을 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세대급의 장비를 이미 지금 확보한 상태다 보니까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거지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EST가 진입을 늦게 하게 만들므로써 2026년도에 오히려 자사 장비를 지금 중국이나 미국에 수출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특허에 따랐을 때 잠깐 단기적인 상승에서는 EST가 이길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지금 현재 매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HPSP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종목을 함께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HP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를 32,000원을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31,000원에서 32,000원대 이때 한번 기관들이 일시적인 좀 매물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1,000원 돌파 이후부터는 뭐 내가 좀 다른 종목이 눈에 띈다. 이때는 뭐 비중 축소를 하시거나 교체를 하셔도 좋고요. 손절가는 24,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다만 만약에 HPSP를 내가 한 10% 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7대3 정도로 HPSP 그리고 ESP를 각각 나눠 삼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EST까지 이렇게 좀 나눠 사는 전략까지 이렇게 팁으로 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HPSP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어서 소재민 대표가 준비했습니다. 종목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업종 내 강한 모멘텀, 이 종목, 주도주 가능성 부각. 뭔가 이런 키워드로 봤을 때는 이 종목 뭔가 대장주의 역할을 할 것 같은 기대감 좀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닌가 봐요? 아니죠. 아니에요. 또 업종 내 강한 모멘텀, 주도주 가능성이라고 하니까 가능성이 있는 종목.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어떻습니까? 테마가 좀 많아요, 오늘도? 일단은 오늘은 단일 테마라고 테마 2개 정도밖에 겹테마가 아닙니다. 평소보다 이거 적은 겁니다. 네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단일 테마 어디예요, 그래서? 일전에 한번 수익 보고 나온 종목이에요. 여기서 다르고 2차 전지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2차 전지.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이제 궁금한 종목 Y에서도 뭐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이야기하면서 뭐 다양한 이야기 해봤는데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가 좀 어떤 시사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좀 성급하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2차 전지가 계속 올라간다 아마 이런 뭐 흔히 말하면 달콤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막상 사놓고 보면 안 올라간다 이런 답답한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자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뭐 혹여나 우리가 2차 전지라면 그동안 자동차 관련,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만 해석했겠지만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해석해 봤을 때는 넓게 볼 수 있는 범위는 더 많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민 대표가 준비한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이른텍. 변형이 좀 됐죠?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6월 초에 가지고 와서 목표가를 5,900원 정도로 잡아드렸었는데 목표가 찍었고 아직도 구간이 괜찮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왔고요. 자, 올 상반기의 키워드다라고 한다면 사실 AI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뭐 그렇죠. HBM, 반도체, 전력 설비 이 모든 건 AI 소프트 개발이 중심이 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결국 AI 소프트를 활용한 그런 하드웨어 기기들 여기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커질 가능성이 하반기에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엑셀 기기라든지 스마트 글래스 이런 것들이 지금 애플뿐만 아니라 메타, 삼성전자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이슈가 하반기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에 들어가는 소형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 그런 게 대표적으로 이렌텍이거든요. 과거에 스마트폰 뒤에 교체하는 그런 배터리 같은 것도 이렌텍에서 만들었던 거고요. 또 내년부터 EU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교체 배터리 이거에 대한 걸 법안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만큼 교체 배터리, 소형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뭐 단순히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로봇이라던가 UAM 이런 식으로 소형 배터리 팩 모듈, 가정용 로봇 배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아쉽고 거래량도 안 붙는 종목이긴 하지만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 만큼 좀 강력한 상승이 올 하반기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일단 가격 전략 같은 거를 볼 때 차트를 간단히 보더라도 이 종목은 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주봉상 60일선 위로 안착을 한 적이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돌파를 하고 안착 시도를 하고 있어요. 무려 3년 만에 추세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일봉으로도 지금 장기 이평선 뚫고 볼린저 밴드 상단 타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가부터 해서 한 240일선 정도까지 이렇게 좀 나눠서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6,500원, 길게 봤을 때는 7,5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이렇게 목표가 2분할로 잡고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5,200원, 이 자리 내려가게 된다면 힘들게 뚫었던 자리 다시 내어준 거거든요. 그럴 땐 또 아래 구간에서 지지부진, 거래량 없이 횡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땐 기회비용 차원에서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른텍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는 전략 블라인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덕호 대표가 준비했습니다. 전략 블라인드 오늘은 뭘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블라인드 공개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수익률 극대화할 투자 전략 바로 이거다. 자, 이 과연 사자성어는 오늘 뭘로 또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제천대성.
제가 제천도 알고 대성은 아는데 제천 대성은 모릅니다. 서유기에 나오는 문구죠. 손오공이 자기 자신을 서유기에 나와요? 제천대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좀 오만화의 표현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나는 너의 말, 나는 하늘의 말, 옥황상제의 말을 듣지 않겠어라는 식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결국 이제 그걸로 인해서 바위산에 500년 동안 갇히게 되죠. 예. 근데 제가 이것을 왜 투자 전략으로 가지고 왔냐면은 지금 최근에 시장에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지금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곱게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버스, 곧버스까지 사들여가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에게 겁박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오히려 이걸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매수를 했는데 외인 기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스닥을 공략했다. 이거는 지금 이미 개인 투자자들이 외인과 기관들이 노리고 있는 그림 안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호랑이 숲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번 강세장을 통해서 또 수익을 잘 만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종목들을 또 잘 잡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제천대성이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또 시청자분들도 좋은 실력이 있지만은 이게 타이밍이 잠깐 잘못 맞아버리면은 똑같이 발이 오랫동안 묶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엇박 나면 좀 피곤해질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손절가 부분까지 찔끔찔끔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기다려야 되나 팔아야 되나 계속 고민만 하다가 결국에 주가가 한번 확 밀려버리면은 여기서 팔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일 때 대비를 해서 지금 증시에서는 계속 이제 리포트가 발생하면은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가는데 이때는 과감하게 또 차익 실현을 한 번 정도는 하시고요. 특히 이제 공매도를 대비해서 언제 내가 매매를 할 것이고 내가 이 정도 가격이 왔을 때는 얼마 비중을 좁힐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아주 첨예하게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변동이 컸던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조정 없이 상승을 오랫동안 해왔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에서 물리는 상황을 좀 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천대성이라는 이 상황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번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제천대성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채팅창에는 유생이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소재미 대표가 준비했습니다. 또 마침 삼성전자 실적, 잠정 실적 발표 전날이라 오늘 대표님이 전략 더 궁금해지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 먼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과연 이건 무엇일까요?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와, 고정관념 탈피. 이거 뭔가 의미심장한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원래 시장마다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4월 정도까지 코스피가 박스권에 가둬져 있었을 때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방산주라든지 해운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이제 5월부터 시장이 조금 반등하면서 올라올 때는 AI 소프트웨어 뭐 이런 얘들이 또 시장의 반도체 이런 얘들이 강세를 보였던 것처럼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새롭게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뭐 삼성전자 조만간에 61,600원 넘어서 추세 바꿀 거다 이런 얘기했었고 그 자리를 지난주에 넘어섰거든요. 바로 바꿨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좀 조정을 주기는 했지만 실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조정을 주긴 했어도 제가 말한 61,600원 그 저항 지지선 이제 과거의 저항이었던 자리는 새로운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크게 이탈할 리도 없고요.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뚫었던 저항이라 다시 금방 회복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시장의 분위기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지금 잘 가는 섹터들 뭐 항상 보면은 뭐 HBM 반도체가 잘 갔어. 해운주들, 뭐 조선주, 방산주 이런 애들 다 잘 갔어. 눌리면 다시 사면 기회더라. 항상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잘 가던 얘들이 계속 잘 갈 거야. 근데? AI 소프트웨어 이것도 잠깐 눌리는 거고 앞으로 얘네들이 주도 섹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 빠지고 박살나고 죽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한 번씩 횡보장에서 상승장 그리고 상승해서 한 번 중간에 횡보고 나오고 다시 횡보장 다시 상승장으로 바뀌거나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추세가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시장의 주도 섹터는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전 지금 상반기 때 시장의 키워드 같은 경우는 결국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였거든요. 이런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HBM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면 하반기부터는 그 AI 소프트를 활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에 대한 기기들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기존에 잘 갔던 애들이 계속 잘 갈 것이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 그리고 눌렸을 때가 기회다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고 관심을 안 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올 하반기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좀 생각에 다변화를 주면서 좀 무시당하고 있는 종목군들 이제부터 좀 생각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빈집털이를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하반기 전략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그쵸.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 쪽에서 뭔가 이 고정관념을 좀 탈피하자.
그쵸. 이거 예. 상당히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조금 더 잠시 후 저희가 추후에 또 소재민 대표와 함께 이 고정관념 타입에서 어디 봐야 되는지 또 직접적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블라인드 뷰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장 그리고 애프터마켓 괴리율이 컸던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소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